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부동산 얘기는 뒤로 하고. 자, 네. 김상훈 기자님. 네. 취재하다가 그냥 기분 안 상하고 그러면 그냥 가수를 하셔도 되는. 윤상 제가 노래를 기자님. 못합니다. 예. 네. LG 에너지 솔루션. 아, 네네. 네. 아, 인사를 안 드렸네요. 김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참고로 오늘은 저는 한 주 받았습니다. 아, 네. 제 주변 사람들 다 받았더라고요. 전 2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받지 않고 와이프를 통해서 한 주를 받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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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가 뭘까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다는 뉴스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뭐 숫자를 보다가 이게 가능한 돈인가 싶어서 조금 추적을 하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네. 가져왔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어. 기관 투자자 수요 측에서 1경 5천조라는 돈이 몰렸다고. 그것 때문에 떠들었겠죠. 일경이 웬 말이냐.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금액일까? 사실 그 엊그저께 기사 나온 거 보면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한 3,500조쯤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통화량 다 합쳐도 우리나라에 있는 돈 다 긁어와도 네. 네. 그 일경이 3, 안 돼. 4천조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일경원이 어떻게 모이냐.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허수청약 이란 얘기가 조금씩 그게 그 뭐예요, 보도가 그게? 된 게 있었는데 예. 청약?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도 그랬지만 이 균등 배정을 받거나 비례 배정을 받더라도 청약 증거금이라고 하는 걸 내잖아요. 예.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0주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절반의 금액인 150만 원을 150만 원 냈고 내야 내야 되는 게 되죠. 그게 청약 네네. 증거금이죠. 그래서 예. 저희 와이프가 한 주를 받았고 예. 비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면 더 많이 받으니까 네. 그것도 청약 증거금이라고 하는 걸 내는데 예. 기관 투자자는 청약 증거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를 써내요. 네. 내지 않아요? 얼마를 10조 원 자식아. 신청하겠다. 쓴다고요? 그렇게? 네. 그냥 돈만 써내기만 하면 돼요? 써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데 일경원에서 멈춘 게 신기하다. 나 참. 근데 일경원에서 멈출 수도 있는 게 이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와.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네. 뭐 운용사, 증권사, 연기금, 뭐 기타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해외 기관 투자자까지 해서 총 그러니까 1988개가 그 수요 예측이 들어왔다는 건데 네. 여기서 신청한 물량이 472억 주입니다. 472억 주요? 네. 이게 LG 엔솔의 전체 공모 물량이 4,250주거든요. 네. 그다음에 기관 4,250주는 더 되겠죠. 4,250만 주죠. 4,250만 네, 4,250만 예, 주고 예. 기관 배정 물량이 그러니까 총 55%인데 기관한테 배정해 주는 물량이 2,337만 주예요. 네. 근데 2,000개가 평균 일사당 평균 신청 물량이 2,379만 주란 얘기예요. 그렇지. 3천만 주 달라고 하기에는 민망하지. 2,300만 주 나눠주는 거 아는데. 2,300만 주 우리 다 주세요라고 다 신청을 했다. 네, 기관들이. 그래서 일사당 평균 신청 금액을 보면 7조입니다. 7조. 아니 그 더 쓰지 그럼. 그러니까 왜 또 어차피 숫자 쓰는 증거금도 거한 없는데. 100조 쓰지 왜? 이게 아마도 그 보시면 기관 배정 물량이 2,337만 주잖아요. 이거 네.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아, 다 맥시멈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냥. 2,337만 주만 배정을 하는데 뭐 네. 더 이상 1억 주를 쓸수 써낼 없으니까.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더 써낸 친구들이 있네요. 평균 신청 물량이 2,379만 주로 네. 배정 물량을 초과했네. 뭐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렇게 많이 써내면 좋은 게 뭡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다 다르긴 한데 네. 얼마 받을지 모르니 무조건 써내는 거죠. 네. 그럼 저거 많이 써내야 많이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 많이 쓰죠. 근데 물론 신경원을 안 썼을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에 50억 그러니까 자본금이 50억인 한 투자 자문사가 수요 네. 예측에 7조 원을 네. 써냈다. 뭐 다른 데도 다 평균 금액이 7조 원이니까 비슷하게 써낸 거죠. 7조 원. 근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200억 원어치였다고 해요. 다들 7조 원 써내니까 그 중에서 나눠 가야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좀 본인은 좀 합리적으로 한다고 다들 네. 7조 원 써낼 때 네. 1조 원 써낸 기관이 있으면 바보지. 7조 원 써낸 기관의 7분의 1만 받아요? 그게 배정 방식은 네. 주관사에서 결정을 하는데 사실 기준까지밖에 제가 취재를 못했는데 네. 오늘 대표 주관사인 KB증권 분들이 통화가 안 돼서 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신청 가격이나
그다음에 의무 보유 확약을 어느 기간 동안 했느냐 아, 이런 여러 가지 가점들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해주는데 이게 다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고려를 여러 가지 하는군요. 그냥 네, 무조건 네. 금액만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증권사에서 기준을 세워놓고 네가 얼마를 낼 수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가격을 너무 얼토당토하게 써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조금 보고 실제로 뭐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를 이런 것도 고려를 하기는 한다고 해요. 네. 근데 다만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또 보여드리면 30만 원 이상 써낸 곳이 90%입니다. 사실 뭐 공모가가 30만 원이니까 네. 이 별로 큰 메리트가 없을 수 있죠. 예. 그런 다음에 대부분 다 뭐 의무 보유학을 많이 늘려놨겠죠. 많이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준 자체가 크게 뭐 얼마나 많이 받고 덜 받고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KB가 대표 주관사인데 거기서 어떤 기준을 두고 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겠는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증거금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일단 할 때 금액을 부풀려서 청약을 내는 거. 기관들의 경우에 네. 개인들은 비례 배정도 물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돈 많이 낸 만큼 받는 건데 네. 기관들은 일단 그냥 써내면 된다. 그렇죠. 사실 뭐 배정을 그렇게요? 얼마나 뭐 그 공정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이렇게 수요 예측 때문에 가격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공모 네. 가격 자체가 처음부터 거품이 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많이 몰렸다고 하면 또 일반 청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릴 테고 일반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또 처음에 상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서 거품에 거품이 형성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관은 증거금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증거금 내는데? 이게 연원이 있어요. 원래는 그 기관들도 청약 증거금을 냈어야 됐습니다. 네. 근데 금융당국에서 2007년에 네. 이걸 없앴어요. 당시만 왜요? 하더라도 왜? IPO 시장이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보시면 뭐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펀드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운용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전문 투자사라고 하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없을 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IPO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베팅할 선수들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약금 증거금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살려야지. 그땐 금융위기 때라서 그런 거고. 그렇죠. 근데 계속 그렇게 막 IPO 장이 좋지 않다가 죄송합니다. 주제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상훈 작가님 바뀌었고 주제 바뀌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2007년도쯤에는 사실 공모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보시면. 그래서 이때 청약 증거금을 없앴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다가 2017년, 16년, 2018년 이쯤에 조금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2018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 청약 증거금 다시 받겠다 이렇게 개편 방안 안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놨었는데 사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1년도에 공모 시장이 그렇게 빵 뜬 거죠. 근데 그러하다 보니 이걸 갑자기 청약 증거금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이거. 사실 공모 가격이 비싸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사진을 다시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게 지난해 거품이 많았던 지난해 그 상장했던 주요 기업들의 시초가, 공모가 네. 시초가, 그다음에 고가, 그다음에 현재 주가를 제가 조금 조사를 해온 건데 이 네.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른바 따상 한 곳입니다. 네. 공모가도 상단에서 결정이 됐는데 시초가도 공모가의 2배고 상장 후에 상한가를 쳤고 네. 그래서 뭐 고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높은 주가가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말고 하나밖에 없어요. 없네. 네. 아. 그래서 공모가에서 시작된 거품이 고가까지 쭉 가다가 결국에는 여기서는 고가에서 판 사람도 돈 많이 벌었겠지만 네. 그때 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 개인적으로는 네. 공모주를 받는 거가 돈 되는 것보다 네. 공매도를 잘 하면 돈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급 때문에 네. 뭐 따상도 간다고 하고 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예. 담기는 담아야 되니까. 다 담는다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제자리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아마 30만 원에 공모했는데 따상이면 60만 원에 78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78만 원이 되죠. 다들 뭐 그거 보고 그렇죠. 올해 연말에 얼마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78만 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 건 정말 78만 원은 쉽지는 않을 아닐 것 거예요. 같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공매도를 치면
그만큼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이 사실 원래는 그 객관적인 가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인 건데 한국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 거품이 많이 생기는 그런 구조라 사실 금융위원회에서도 2018년에 이렇게 조금 뭐랄까 공모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화해보자라고 해서 네. 제도를 도입해놓기는 했어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알파벳이 그러니까 구글의 모의사죠. 2004년에 의결권이 하나인 클래스 A 보통주를 경매 방식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기준가를 106달러에서 135달러로 정해놓고 상장을 하기 전에 경매를 해서 공모가를 85달러까지 내립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뭐 예를 들면 소액 투자자들에게 너 몇 주 받을지 그다음에 네가 원하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써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나는 3주를 받는데 주당 12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써내고 B가 나는 2주를 받는데 주당 10만 원을 써냈다. 네. 이렇게 되면 최저 가격인 10만 원에 공모가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3주 받은 사람한테도 10만 원에 A한테도 10만 원에 3주를 주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거품이 생기지 않는 거죠. 당시에 어디서 그렇게 한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이 결정을 하고 주관사들이 해법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재량권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당시에 에릭 슈미트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청약을 받지 않거든요. 예. 예. 쿠팡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할 때 기관 투자자 25곳한테 공모 물량 80%를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시에 에릭 슈미트는 그러니까 이 투자 차익이 너무 과도하게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간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걸 돌려주고 그런 다음에 과도하게 주가가 널뛰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상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상장을 했었는데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는 이 공모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기관들의 수요 참여로만 결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는 근데 그래서 개인들은 공모 참여를 할 때 기관이 이미 주관사와 기관들이 정해놓은 공모 가격에 내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할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공모 가격을 산정할 때 개인이 들어가는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도 그것도 되게 이상하더라고. 왜 개인 투자자는 왜 반드시 기관이 정해놓은 가격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해야 되느냐. 이 공모 가격 결정하는데 개인도 얼마나 중요한 투자 참여자인데 네네네. 얘는 빼놓고 기관들끼리 참여하는데 게다가 증거금도 안 내놓고 자기들끼리 허수 물량 넣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하는 나 왜 이렇게 오늘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실 마음을 안 그 지켰습니다. 거품 내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공모에 참여했던 기관 투자자들이나 참여했던 사람들만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네. 그래서 공모 좀 많이 받는.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공모주를 미리 주지 말고 네. 공모할 물량이 10만 주 있다. 네. 그럼 10만 주를 공모 그 첫 거래일 첫날 네. 10만 주를 동시효과에 매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회사든. 그럼 그 10만 주를 얼마에 살지는 기관이 알아서 정하면 되고 개인이 알아서 정하면 되고 네. 저희도 제도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모가고 뭐고 없고 따상이고 뭐고 없고 네. 그냥 시장에서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 순서로 배정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가 그렇게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냥 상장을 하고 파는 훌륭한 거예요. 상장 첫날 개시 경매를 해서 그 네. 경매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재량으로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제도는 도입해놨는데 주관사들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경매하는 방식으로 상장을 할 수 있고 제도는 그게 공모가를 제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데 주관사들은 증권사는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러니까 고객들 줄 세워서 계좌트기 하고 네. 또 네. 내지는 이럴 때 또 그동안 좀 친했던 기관들한테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네. 하면서 네. 또 다음 딜도 먹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아주 투명하고 공평하게 LG 공모 몇 주 하실 겁니까? 100만 주. 자 그럼 이 100만 주를 2월 17일 날 오전 동시효과에 내놓습니다. 사실 분들은 그냥 여기서 매수 주문 내시면 돼요. 네. 자 시작하면 주관사가 할 일이 뭔가 있어요. 주관사가 할 일이 수수료가 뭐가 적겠죠,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제일 투명하고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리고 사실 주관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클라이언트는 상장기업일 텐데 상장기업 입장에서도 거품이 있는 게 좋지 없는 건 안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공모가격이 높을수록 많은
자금을 말이에요. 신규로 조달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수 문제가 있다. IPO. 일경이 왜 나온 숫자인지 알겠네요. 사실 요거는 그 그래서 금투협회에서 규정을 개정을 해서 어떤 네. 방식으로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네. 청약증거금을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자본금 안에서만 청약을 할 수 있게 하든지 근데 어떻게 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원래 이 김상훈 기자가 준비한 내용 훨씬 이거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훨씬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줄여서 했네요. 그래서 저희 그 네이버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3프로 TV 하이라이트를 네.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써놓은 기사가 내일 업로드가 됩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네. 3프로 TV 하이라이트랍니다. 정말 진짜 너무 다양하게 많이 한다. 한 달 무료로 구독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거를 한 달 무료를 하면 네. 우리한테는 돈이 안 오는 겁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한 달 무료를 해주는데 네. 그건 네이버가 네이버가 내요? 네이버가 내주는 거야. 우리 대신 구독자 대신 네이버가 한 달 내주는 거야. 그러면 한 달 보는데 100만 원으로 합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수 우리 또 없어요? 상도이가 있잖아요. 상도이가. 그러면 한 달 뒤에 모든 구독자들이 구독을 끊어버리겠죠. 어차피 네이버가 내주는 거라면서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못 들은 걸로 주십시오. 정말. 그래요? 네. 아무튼 한번 보시고 지금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들어가셨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면 여러분 되니까. 하실 일 많습니다. 조금 네. 전에 김상훈 기자가 얘기했던 네이버에서 3프로 하이라이트 검색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판매하는 저희 네. 후드티와 구매하셔야 되고요. 여기 뭐 이거 있죠? 요거 부동산 이쪽이 세미나? 이겁니다. 이거. 이건가요? 네. 부동산 세미나 신청하셔야 되고요. 참 다양하게 먹고 살려니 네. 힘드네요. 단가요 이제? 네. 일단 그렇게입니다. 자, 냉정한 분들 네. 아무것도 안 하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진짜 우리 시청자 진짜 냉정해. 냉정해? 진짜 진짜 냉정해. 하고 싶은 것만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제가 실시간 채팅창에서 그 아이디를 보잖아요. 네. 되게 웬만하면 사람은 예를 들면 나는 2% 좋아. 그럼 계속 좋다고 씁니다. 네. 2% 싫어. 그럼 계속 욕만 하는 게 보통 일반인들이에요. 네. 저희 시청자들은요. 그게 바뀌어. 좋다고 했다가 싫다고 했다가 2%가 좋을 땐 좋고 아닐 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콘텐츠는 좋아. 그러나 너희들의 티셔츠는 안 좋아. 뭐 하이라이트 귀찮아. 정말 팬덤이라는 게 힘드네요. 만들어지지 않는. 알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 냉정한 분들입니다. 열심히 티셔츠 사신 분 계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네.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고생하셨고 안승찬 기자님 특히 더 고생하셨습니다. 저요? 제가 오늘 수고하셨어요. 약간 화내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